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북앤 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입니다. 지은이는 류시화님, 펴낸 곳은 더 숲입니다. 오늘도 북앤 리더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푸른 꽃. 당신의 푸른 꽃은 무엇인가? 푸른 꽃은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소설가인 노발리스의 대표작이다. 작품 속 주인공인 청년 시인 하일리히는 한 여행자로부터 먼 고장의 보물들과 푸른 꽃에 대한 전설을 듣는다. 그리고 어느 날 꿈속에 푸른 꽃이 나타났는데 그 꽃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꽃이 소녀의 얼굴로 변하는 것을 목격한다. 푸른 꽃을 찾아 여행을 떠난 하일리히는 여러 고장을 지나며 상인, 광부, 시인, 기사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그리고 그들 각자로부터 여러 삶의 일화와 이야기를 듣는다. 마침내 목적지인 어머니의 고향에 도착한 그는 마틸데라는 소녀를 만나고 그 소녀가 꿈속에서 본 푸른 꽃의 소녀임을 인식한다. 마틸데와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지만 그녀가 갑자기 죽은 후 하일리히는 다시 먼 길을 걸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편력을 거치며 어디에나 시가 존재하며 이 세상 자체가 한 송이의 푸른 꽃임을 깨닫는 원숙한 시인으로 성장해 간다. 푸른 꽃을 처음 읽은 20살 무렵 대학 캠퍼스 안을 걸어가는데 외국인 한 명이 광장 끝 계단에 앉아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는 가부좌를 하고 앉아 두 손을 양 무릎에 올려놓은 채 멀리 광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주위 소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척 평화로워 보였다. 그 당시 독재 정권에 맞서 캠퍼스는 연일 데모와 최루탄이 난무했다. 강의실은 폐쇄되고 만개한 벚꽃 사이로 돌과 화염병이 날아다녔다. 그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아무 동요 없이 평화롭게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몇 걸음 뒤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그가 서서히 몸을 일으켰고 내가 다가가 서툰 영어로 얘기를 나누었다. 그는 인도인이었고 명상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명상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와서 박혔다. 그는 내가 처음 만난 인도인이었으며 최초로 명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만든 사람이었다. 소처럼 눈이 크고 앞니가 약간 벌어진 남자였다. 얼마 후 나는 연극부에 소속되어 작품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공대에 다니는 친구가 찾아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인도에 가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이었다. 인도의 어느 도시에 가면 뒷골목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그곳으로 사라져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일단 연극 작품을 무대에 올린 다음에나 떠날 수 있다고 얼버무렸지만 인도에 가면 명상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이 친구 역시 앞니가 살짝 벌어져서 그 인도인의 얼굴과 겹쳐졌다. 학교를 졸업하고 생계비를 벌기 위해 회사에 다니면서도 늘 그 인도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어떤 한 가지 직업에 정착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다. 도중에 정신적인 시련을 겪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먼저 인도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금 생애의 의지를 갖게 했다. 그것이 내게는 푸른 꽃이었고 어느덧 내 운명이 되었다. 노발리스는 운명과 영혼은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푸른 꽃을 찾아 떠난 주인공이 어느덧 나 자신이 되어 있었다. 내가 그 꽃을 발견했는지는 모르겠다. 아직 나는 길 위에 있고 목적지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안다. 그 여정을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리라는 것도. 그 꽃을 찾아 떠난 여행에서 나 역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알게 되었고 그 만남들이 나를 성장시켰다. 진리는 세상 어디에나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당신의 푸른 꽃은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현실에 적응하며 살지라도 마음속에서 당신이 찾는 푸른 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이라고 부르든 신비주의라고 하든 당신이 추구하는 최고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푸른 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푸른 꽃이 주는 선물은 그 꽃을 향해 떠나는 여정에 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여정 그 자체이다. 그 여정이 나를 허물고 새로운 나로 만들어 간다.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해도 푸른 꽃에 대한 낭만적인 꿈이 없다면 우리는 일생 동안 현실의 문제에만 머물 것이다.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는 너 자신의 신화를 펼쳐라 라고 말했다. 걸음을 옮겨라. 두 다리가 점점 지쳐 무거워지면 너의 날개가 펼쳐져 비상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2. 수도승과 전갈. 어느 본성을 따를 것인가? 한 수도승이 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 옷을 벗고 강으로 걸어 들어가 몸을 담그려는 찰나 새끼 전갈 한 마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 전갈은 헤엄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면 익사할 게 분명했다. 집게발을 버둥거리며 가라앉는 전갈의 모습에 연민심을 느낀 수도승은 전갈을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물가로 데려다 주기 위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익사 직전에 구조된 전갈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꼬리에 독침을 수도승의 손바닥에 박았다. 뜻밖의 일격을 당한 수도승은 극심한 통증에 비명을 질렀다. 그는 본능적으로 전갈을 떼어냈고 전갈은 다시 물속에 빠졌다. 버둥대는 전갈을 보고 수도승은 또다시 연민의 마음이 일어 그 독충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물가에 닿기도 전에 전갈이 재차 독침을 찔렀다. 처음보다 더 강한 독이 팔을 타고 전해졌다. 너무 아파 손을 흔들자 전갈은 또다시 강물에 빠졌고 이번에도 수도승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전갈을 구조했다. 강둑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보다 못해 소리쳤다. 전갈을 내려놓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독침에 찔릴 거예요. 전갈은 전갈의 운명에 맡겨요. 독충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무의미해요. 전갈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충고를 무시한 채 수도승은 다시 전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물가로 향했다. 가까스로 물가에 이르렀을 때 전갈이 세 번째로 독침을 박았다. 폐와 심장까지 통증이 느껴졌다. 수도승은 비틀거리면서도 전갈이 물에 빠지지 않게 보호했다. 지켜보던 남자가 황급히 달려와 수도승을 물 밖으로 끌어냈다. 그 틈을 타 전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래사장으로 사라졌다. 수도승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남자가 어처구니 없어하며 물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미소를 지을 수 있죠? 저 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전갈은 계속해서 당신을 찌르게 뻔한데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해준 거죠? 수도승이 말했다. 당신 말이 옳소. 전갈은 계속해서 나를 찌를 것이요. 그러나 전갈은 아기를 가지고 찌른 게 아니요. 물의 본성이 적게 하는 것이듯이 전갈의 본성은 찌르는 것이요. 따라서 전갈은 자신의 본성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요. 전갈은 내가 자기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려고 한다는 걸 깨닫지 못했소. 그것은 전갈의 본성이 다다를 수 없는 의식의 차원이기 때문이요. 하지만 독침으로 찌르는 것이 전갈의 본성이듯이 위험에 처한 생명체를 구해주는 것이 수행자의 본성이요. 전갈은 자신의 본성에 충실했고 나는 수행자의 본성에 충실했소. 여기에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소. 전갈이 자신의 본성을 저버리지 않는데 내가 나의 본성을 포기할 이유가 무엇이요? 그래서 나는 미소 지은 것이요. 전갈과 나, 우리 둘 다 자신의 본성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이요. 전갈과 벌, 꽃, 새 모두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간다. 본성에 따라 독침을 찌르고 자신을 보호하고 씨앗을 퍼뜨리고 둥지를 짓는다. 본성에 따른 그 행위들은 그 자체로 완벽하며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신은 어떤 본성에 충실한가? 자기 안의 낮은 차원의 본성을 따르는가? 아니면 높은 차원의 본성을 따르는가? 내 안에는 전갈도 있고 수도승도 있고 방관자도 있다. 어느 본성에 먹이를 줄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에 달린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연민과 폭력, 사랑과 증오, 이기심과 이타심, 무시와 존중 등 다양한 속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 전갈로 세상과 타인을 찌를 수도 있고 자기 안의 수행자로 인내하며 관용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관계없이 그 선택이 당신의 본성을 결정한다. 자신 안의 낮은 차원의 본성을 따르면 당신은 낮은 차원의 자신을 거듭 만날 것이고
높은 차원의 본성을 따르면 높은 차원의 자신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뉴욕 9월 11일 테러 사건 이후에 자주 인용되어 온 이야기가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 체로키 부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우화이다. 부족의 원로 전사가 손자에게 삶에 대해 가르치면서 사람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전투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이다. 그것은 분노이고 질투이고 탐욕이다. 거만함이고 거짓이고 우월감이다.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이다. 그것은 친절이고 겸허함이고 공감이다. 기쁨이고 평화이고 사랑이다. 귀 기울여 듣던 손자가 물었다. 어느 쪽 늑대가 이기죠? 체로키 노인이 말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지. 3.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내려놓은 후의 자유. 자유로운 새가 있었다.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고 열매를 따먹고 맑은 목청을 자랑했다. 그런데 그 새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작은 돌 하나씩을 모았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돌들을 분류하면서 즐거운 일이 떠오르면 웃고 슬픈 일이 기억나면 울었다. 새는 언제나 그 돌들을 가지고 다녔다. 그 돌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는 더 많은 돌들을 갖게 되었고 늘 그런 식으로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돌들을 분류했다. 마침내 돌들이 무거워져서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으며 어느 날은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이 날던 새는 이제 땅 위를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혼자서는 한 걸음도 움직이기 힘들었다.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었다. 이따금 내리는 비에 겨우 목을 축일 뿐이었다. 하지만 새는 끝까지 견디며 자신의 소중한 돌들을 지켰다. 얼마 후 새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숨졌다. 그 새를 떠올리게 하는 한 무더기의 쓸모없는 돌멩이들만이 뒤에 남았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을 방해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영적 스승을 찾아와 말했다. 저는 언제나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승이 말했다. 그대는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받은 오래된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약해진 것이다. 저는 작은 일들 외에는 큰 상처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먼 과거의 상처들이 지금의 나를 약하게 할 수 있죠? 스승이 옆에 놓여있던 작은 물병을 남자에게 주며 말했다. 손을 앞으로 뻗어 이 물병을 들고 있어 보라. 무거운가? 아닙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10분 후 스승이 다시 물었다. 무거운가? 조금 무겁지만 참을 만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스승은 다시 물었다. 지금은 어떤가? 매우 무겁습니다.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다.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니라 그대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가이다. 과거의 상처나 기억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것들은 이 물병처럼 그 무게를 더할 것이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붙잡는 것이 삶의 기술이다. 오래전에 놓아버렸어야만 하는 것들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오는 자유는 무한한 비상이다. 자유는 과거와의 결별에서 온다. 뉴욕 어느 서점의 유리에 붙어있던 작자미상의 글귀 하나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도 새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생명이 넘쳐나고 빛과 소리와 색이 가득한 이 행성의 여행을 온다. 언제 다시 떠나야 할지 알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이 우리의 기회이다. 상처에 대한 기억만 안고 이 세상과 작별하기는 아쉽지 않은가? 내려놓을수록 자유롭고 자유로울수록 더 높이 날고 높이 날수록 더 많이 본다. 가는 실에라도 묶인 새는 날지 못한다. 새는 자유를 위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 자체가 자유이다. 다시 오지 않을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고
과거 분류하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람을 가르며 나는 새의 모습이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도 날개를 펼치고 있는 한 바람이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새는 날갯깃에 닿는 그 바람을 좋아한다. 지금까지 류시환님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였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버릴 게 없는 책이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평생 공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마음 공부는 필수라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을 갈고 닦아서 자기 자신을 더 높은 인격체로 만드는 과정이 인생이자 삶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여자북앤 리더와 함께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